여기서부터 이어서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데 제대로 됐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조금만 더 정리하면 U 앞으로 끄집어내고 H 그 다음에 H 마찬가지 이것도 이플런 H E 플러스 뭐 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은 이제 이 시그마 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되는 것을 먼저 이제 생각해 보죠. J가 이 J가 시그마 E라는 거죠. 왜 J가 시그마 E냐? 여기는 J.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다룰 적에 소스가 없는 소스 프리 리전에서 다루는 걸 한다면 소스 프리 리전에서 이제 그 소스가 있는 그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그걸 이제 소스 프리 리전이라고 하죠. 전파만 존재하고 전파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없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로는 제로다, J는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이건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로다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로스가 있는 컨덕티비티가 있어가지고 로스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 전류 밀도가 소스뿐만 아니라 그 전파에 의해서 도체에 흐르는 전류, 전파에 의해서 전파의 어떤 전개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스 프리 리전이라 할 적에 그 소스는 제로지만 이것을 두 개로 나눴을 적에 이렇게 소스인 JS하고 그리고 소스가 아니지만 공간에 있는 도체, 공간에 전파가 존재하는 그 공간에 도체가 있어서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컨덕션 커런트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얘는 제로죠. 소스 프리는 얘는 제로인데 얘는 남아 있겠죠. 이것은 이제 시그마 E로 표현되죠. 시그마 E.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요 전 단계 그 컨덕션 커런트, 요 컨덕션 커런트를 다뤘던 그 부분을 다 돌아가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소스 프리 리전이어서 이게 JS가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JC는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그게 시그마 E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그럴까요? 이 식을 이제 소스 프리 리전에 정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는 시그마 E 플러스 시그마 E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제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 J가 시그마 E가 나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여기다가 쓸 데가 없네.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어떤 H라는 것을 미분해보죠. 이렇게 시간 미분. 이것은 앞에 거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러니까 두 배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걸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내적하고 다시
다시 뒤에 걸 미분하고 그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것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마이너스 뮤 t분의 h 닷 h 마이너스 이플silon 얘도 똑같죠. t분의 e 닷 e 얘는 시그마의 e 닷 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안으로 2분의 1이 빠졌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 이게 2분의 1 미우 이걸 단어로 다 집어넣어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있을 E 크로스 H 이는 하고서 정리한 이것을 이것이 여기까지 정리한 이것을 좀 더 바깥으로 끄집어 정리합시다. 끄집어내서 그럼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여기는 2분의 1 뮤 h 2분의 1 뮤 h 제곱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이플silon 2 제곱 자 마이너스 이거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다 상수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2분의 1 뮤 집어넣고 2분의 1 이플silon 집어넣고 마이너스는 앞에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이 내적한 거 얘는 그냥 2의 제곱이죠. h 내적한 거 역시 h의 제곱이죠.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그 6장에서 전자기학 2에서 했던 이것은 4장, 5장 정도에서 전자기학 1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전자기학 1에서 했던 내용이죠.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 E인 지점, 일렉트릭 E인 어떤 점에서 그 갖게 되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는 건 그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바로 이거는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 일렉트릭 에너지. 어떤 한 점에서 그래서 한 점에서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죠. 에너지 덴시티다. 일렉트릭 에너지 덴시티. 다시 말해서 줄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이는 그런 값이죠. 이게 지금 아마 4장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4장인가 5장인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죠. 이게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 일렉트릭 에너지 덴시티. 이건 뭘까요? 거기서 또 나온 걸 보면 이것은 dissipated 에너지 per second. 단위 시간당 소모된 에너지.
이 시그마 아까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은 컨덕션 커런트가 흐른다 했죠. 컨덕션 커런트가 도체에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로시 그 미디엄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다 이렇게 물방울 하나가 있다. 그럼 그 물방울은 도전선을 하기 때문에 전파가 쭉 진행해 오면서 물방울을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전기에 걸리게 되고 여기 전류를 흘리게 되죠. 전류를 흘리게 돼요. 전파가 전류를 만들죠. 전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여기에 소모하는 거예요. 전파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여기에 소모하는 거죠. 물방울 하나에다가 물방울 하나에 뭘 전류를 흘려서 물방울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 되느냐? 한 점에 한 점에서 보게 되면 그 점의 일렉트릭 필드가 E일 적에 컨덕티비티 시그마예요. 그 시그마 E만큼의 전류 밀도가 생기죠. 전체 전류는 이제 그걸 뭐 단위 여기 면적을 계산해서 면적 곱하기 전류 밀도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점에서 어떤 한 점에서 그 소모된 전류가 흘러서 소모됐다는 건 뭐예요? 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서 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dissipated energy 어떤 그 점에서 dissipated energy density라고 말했군요. density per second 어떤 그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파워 소모, 에너지 소모된 거, 소모된 에너지. 소모된 에너지인데 여기서 에너지가 per second 단위 시간당 소모된 에너지라는 것을 다른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 per second 파워라고 할 수 있죠. 파워. 그래서 dissipated 이걸 dissipated 이걸 이렇게 dissipated 파워 density라고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density. 이땐 단위가 와트 퍼 세제곱 와트 퍼 세제곱미터 되겠죠. 원래 이 그 디스페이트 에너지 덴시티 하면은 줄 퍼 세제곱미터. 그런데 퍼 세커 했으니까 퍼 세커 이렇게 되는데 줄 퍼 세커를 이거 단위 이건 색깔 이쪽으로 합시다. 줄 퍼 세제곱미터 퍼 세컨데 이때 줄 퍼 세크를 와트로 바꾸게 되면 이거랑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디스페이티드 에너지, 그 디스페이티라는 거하고 그냥 여기서 그 이렇게 그냥 에너지 덴시티 여기서 에너지 덴시티라고 하죠. 이건 스토어드예요. 스토어드된 저장된 스토어드 일렉트릭 에너지. 얘도 스토어드 일렉트릭 에너지 이렇게 말해요. 전기로서 축적된 에너지, 자계로서 축적된 에너지. 이것은 소모된 에너지. 이렇게 여기서 2분의 μh 제곱은 축적된 에너지고 2분의 입질은 2제곱도 축적된 에너지인데 일렉트릭 필드로 축적된 에너지, 마그네틱 필드 형태로 축적된 에너지고 얘는 전류가 되어서 전류가 결국은 흘러서 그것이 계속 흐르다 보면 열이 되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전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형태의 전파가. 그것은 기존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그 상쇄한다든지 산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전파와 같은 그 다른 그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디스페이티드 에너지 대부분은 열로 바뀌는 거예요. 열로 바뀌는 거예요. 열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열로 바뀌어서 없어진다. 디스페이티드. 그래서 소모되었다. 소모. 뭘로? 열로 되었다. 열. 이렇게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하자. 최적 적분. 어떤 최적 하나를 해서 적분하자. 그 최적은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거 하나 하고서 이 최적을 V라고 합시다. 입체요. 이런 입체. 그런 입체에 대해서 접근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인테그랄 H dV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우변. 그런데 H의 dV.
최적 적분하면은 이게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변은 마이너스 다음태분에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2분의 1 UH 제곱 플러스 2분의 1 에프silon 2 제곱에 dV 되죠. 그 최적 전체의 이것인데 이건 뭐 이렇게 언뜻 그냥 식만 보더라도 에너지 전체 에너지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시그마 V의 제곱 dV.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게 뭐냐고 했냐면은 이게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라고 했어요. 이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를 우리 WM이라고 합시다. 소문자 WM입니다. 일렉트릭 에너지 덴시티를 소문자 WE라고 합시다. 디시페이티드 파워, 디시페이티드 파워 덴시티는 PD라고 해줍시다. PD. 이렇게. 그럼 이것은 WM, 이것은 WE, 이거는 PD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어떤 점에 그 자기 에너지 밀도가 얼마큼 되는가, 전기 에너지 밀도가 얼마큼 되는가, 그 전체 에너지 밀도죠. 전기 또는 자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얼마큼 되는가 하는 건데 그걸 적분을 했으니 이 내부에서 전기 자기 형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전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에너지. 이걸 적분한 것은 공간 V 내부의 전체 전기 자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공간 V 내부의 전체 전기 또는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이 내부에서 있는 전기 자기 에너지. 그런데 그것의 변화율이에요. 그것의 변화율을 플러스 변화율은 우리가 증가율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변화율은 감소율이라고 하죠. 감소율. 마이너스가 감소율이에요. 공간 V 내부에서 전기 또는 자기 에너지 감소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식에서도 있는 거지만 단위 시간당 감소하는 양이에요. 단위 시간당 감소하는 양. 이걸 하지만 V 내부에서 에너지 감소, 전기자기 에너지 감소 나누기 시간 1초가 되는 거죠. 1초. 이 에너지 감소는 주울이게 되는 거고 감소율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해요. 에너지 감소 얼마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에너지 감소된 양이 되는 거죠. 감소율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 에너지 감소된 양.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의 에너지다라는 것은 또 계속 얘기하지만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것. 바로 여기서도 에너지 나누기 타임 있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에너지 퍼 세컨드라는 것은 파워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여기서 이 에너지 감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내부에서 V
내부에서 전기자기 파워 감소. 파워가 얼마큼 줄어들었느냐? 파워가 줄어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 요 항은 이렇게 잘 부러져. 파워 감소다 이거죠. 전기자기 파워의 감소다. 전기자기 파워의 감소다. 그런데 이건 뭐였냐 이거. 그 역시 그 내부죠. 전체 출력했으니까 아까 디스페이티드 파워 덴시티라고 했는데 덴시티는 없어지죠. 적분했으니까 디스페이티드 파워예요. 그러니까 디스페이티드 파워는 열로 바뀐 전기죠. 열로 바뀐 파워. 이 내부에서 열로 바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서 디스페이티드라고 표현하고 있죠. 디시페이티드 또는 이걸 소모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모되었다, 없어졌다는 거죠. 사라졌다. 그래서 사라진 것이 완전히 뭐 이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라는 것은 사라지거나 다시 생성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소모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 건데 여기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라는 것은 열로 바뀐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 식을 우변을 요 식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그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결국 이런 상태가 돼요. 그 내부에서 전기자기의 파워의 감소에서 열로 바뀐 파워를 뺀 거라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파워가 감소됐는데 그 중에서 열로 바뀐 파워를 뺀 거. 여기에 지금 이 내부에서 파워가 처음에 100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30밖에 안 남았더라. 30. 현재 처음에 지금 그 생각해보면 처음에 100이었었는데 다음에 가서 보니까 30밖에 안 남았어요.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감소된 게 70이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 내부에서 전기자기 파워의 감소. 그게 하여튼 이렇게 그 와트 이렇게 100와트였었는데 30와트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감소된 것이 70이죠. 70만큼 감소됐죠. 감소된 것이 70만큼 감소됐어요. 그 70만큼 감소된 거 그 중에서 열로 바뀐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이렇게 100이었었는데 70이 감소해서 30만 남아 있으니 이 70이 다 열로 바뀌었겠구나. 열로. 몽땅 다 열로 바뀌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열로 바뀐 것을 잘 따져보니까는 15밖에 안 돼. 만약에 이게 열로 바뀐 것은 15밖에 안 된다. 열로 바뀐 것은 15는 열이다. 그러면은 70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것 중에서 아 열로 됐구나 하고서 열이 된 걸 갖다가 확인해보니까 15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걸 뺀 나머지 그게 바로 이거죠. 이것이 감소된 것이 70인데 70만큼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다 열로 바뀌었겠구나 하고 보니까 열로 바뀐 건 15밖에 안 돼. 나머지 얼마예요 이게? 55죠. 나머지 55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머지 55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머지 55는 이 안에서 감소된 것이 지금 이거예요. 감소되는 거지 이거. 그런데 그 중에서 열로 바뀐 거를 빼니까는 이만큼 있어요. 그 감소된 것 중에서 열로 바뀐 거.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100이었었는데 30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70이 사라졌는데 70 사라진 것 중에서 열로 바뀐 거 가능성이 이제 뭐예요? 이 안에서 내부가 파워가 줄어드는데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열로 바뀌는 가능성이 있죠. 열로 바뀌어갖고 없어지는 가능성. 그래서 열로 바뀐 게 얼마큼 되는가 보니까 15밖에 안 돼요. 파워로. 그럼 나머지 55는 어떻게 됐겠는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55는 어떻게 됐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공간의 밖으로 나간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55는 어디로 갔을까? 나머지 55는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죠. 바깥으로. '어떻게 이 표면을 통해서 어떻게
한쪽으로 나가든 뭐 여러 고르게 나가든 바깥으로 나간 거 총합이 55가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내부에서 에너지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퍼세크라는 걸 빼고 나면은 퍼세크까지 포함하는 파워니까 파워라는 표현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에너지라고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부에서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처음에 100여인데 나중에 보니까 에너지가 30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에너지 감소했는데 70이라는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감소량 그 에너지 감소된 것을 내부 에너지가 70이었는데 에너지 감소된 것을 추측을 해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감소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한 가지가 있어요. 열로 바뀌는 거. 그래서 열로 바뀌었겠구나 70이. 그 열로 바뀌는 걸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15밖에 안 된다고 해봐요. 15밖에 안 됐다. 열로 바뀐 건. 그걸 뺐어요 이렇게. 열로 바뀐 걸 빼고 나면 제로가 될 텐데 열로 바뀐 걸 빼고서는 남아 있어요 이렇게. 55나 남아 있어. 그럼 55는 어떻게 됐을까?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공간의 바깥으로 나갔을 것이다 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여기 우변이에요. 이것은 공간 위 밖으로 나간 에너지. 근데 여기서 아까 뭘 빼놨죠? 단위 시간당 빠져나간 에너지다.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 파워라고 한다겠죠. 파워. 공간 위 바깥으로 나간 파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변은 공간 위 바깥으로 나간 파워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 식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식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좌변이 이렇게 됐으니까 좌변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려겠죠. 그 좌변을 다시 우리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식은 그냥 단순히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바꾸는 것은 뭐죠? 다이버전스 정리.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의하면 이것은 E 크로스 H ds 인테그랄 어떤 폐곡면이 되는 거죠. 이게 이것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겠어요? 의미가 공간 위 밖으로 나간 파워라고 했어요. 총 파워, 토탈 이게 뭐야? 토탈. 이 토탈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합쳤다는 거죠. 이렇게 그 최적 전체에 대해서 지금 최적 내부에서 빠져나간 그 줄어든 것 중에서 열로 바뀐 것을 빼고 난 나머지가 55인데 55가 다 어떻게 됐겠는가? 어떤 식이든지 이 표면 바깥으로 나간 전체가 55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좌변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예요.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 컬이라는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좌변의 식과도 일치하니까 좌변의 식의 어떤 물리적 의미이기도 해요. 이 식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 공간 위 바깥으로 나간 토탈 파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갈 적에 이 면을 통해서 이렇게 빨간 것처럼 이 면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것을 전부 적반한 것이 이거니까 우리 요 안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 부분을 빠져나가는 단위 면적당 빠져나가는 전력이죠. 요 단위 면적당 빠져나가는 전력을 갖다가 다 면적 적분을 한 것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 크로스 H는 그래서 E 크로스 H죠. 이거 E 크로스 H 이게 바로 밀도가 되는 거죠. 밀도. 뭐가 빠져나가는 전력. 빠져나가는 전력 밀도다. 파워 밀도다. 뭐 이렇게 저까지 파워라고 했으니까 당연했겠다. 빠져나가는 파워의 덴시티 밀도다. 다시 말해서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E 크로스 H가 그렇다는 거죠. E 크로스 H가. 그 E 크로스 H는 공간 V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토탈 파워를 만들어내는 밀도가 되는 거죠. E 크로스 H. 그래서 E 크로스 H는 파워 바깥으로 나가는 파워 플로우 덴시티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것은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갖게 되겠죠. E 크로스 H는 그냥 파워 플로우 덴시티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E 크로스 H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런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더니 E 크로스 H라는 것이 뭐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파워 덴시티라는 거죠. 이 면이 있으면 어떤 면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한 부분 위치마다의 파워 덴시티, 다시 말해 파워 플로우 덴시티라고 말씀드려요. 파워 플로우 덴시티 또는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 파워 트랜스포테이션 덴시티, 그러니까 플로우 덴시티 또는 이 플로우를 갖다가 또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트랜스퍼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트랜스퍼 플로우, 그러니까 파워 플로우 덴시티, 파워 트랜스포테이션 덴시티,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 또는 뭐 파워 프로파게이션 덴시티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어쨌든 파워 플로우 덴시티 혹은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E 크로스 H가. 그것은 여기서 이제 얘기했었어요.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 처음부터 얘기했죠. E 크로스 H가 뭐냐?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더라 이거죠.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를 해보니까 E 크로스 H라는 건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결과를 이제 미리 이렇게 살짝 얘기해줬었죠. 그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 E 크로스 H 또는 파워 트랜스포테이션, 뭐 파워 플로우 덴시티네. 파워 플로우 덴시티가 E 크로스 H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E 크로스 H는 파워 플로우 덴시티,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다. 그 파워 플로우 덴시티 E 크로스 H를 늘 E 크로스 H라고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하나의 벡터 P로서 표현해서 그걸 포인팅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E 크로스 H가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다라고 이걸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전부 합쳐가지고 그냥 그런 내용을 전부 합해서 그냥 한마디로 포인팅의 정리, 포인팅 디어렘이라고 해요. 포인팅의 정리, 포인팅 디어렘이라고 하죠. 포인팅 디어렘에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이 다 포인팅 디어렘. 이 포인팅 디어렘은 바로 E 크로스 H가 바로 파워 플로우 덴시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포인팅 디어렘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포인팅 벡터 E 크로스 H를 포인팅 벡터라고 이제 그 벡터를 한다고 했었는데, E 크로스 H가 다른 게 아니라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 파워 플로우 덴시티인데 와트 퍼 제곱미터라는 그런 단위를 갖는다. 그리고 근데도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E 크로스 H의 방향이 EMW의 진행 방향 같다라는 거예요. E 크로스 H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TEM 웨이브를 할 적에 E 크로스 H의 방향 이 AN, TEM 웨이브의 방향 AN과 같다라는 것을 그때 이미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E 크로스 H의 크기가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라는 것은 지금 이 포인팅 디어렘으로부터 알게 됐고, 그런데 그 방향은 또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행 방향이고 하니까 이 포인팅 벡터 P, E 크로스 H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 전파를 다룰 때 E 크로스 H가 적어도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 파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래서 에너지하고 파워는 지금 이런 관계가 있어요. 에너지라는 시간이 파워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파워를 이렇게 좀 섞어 쓰더라도 항상 에너지라는 시간이 파워다라는 것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전파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그 양이 얼마큼 될 것인가 하는 걸 다루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인팅 벡터에 대한 얘기고, 그 포인팅 벡터를 해서 크기는 와트 퍼 제곱미터, 파워 트랜스퍼 덴시티가 되는 거고, 그 방향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행 방향이 된다.
그런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겠다. 좀 이따가 이걸 지우고서 이제 이걸 또 하나 설명하는 예제를 하나 풀 거예요. 그 책에 나온 뒤에 있는 예제를 일단 잠깐 세웁시다.